저 심장을 누가 쥐어 짜듯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질병이 되기 때문에 흉통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닥터우에는 각종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본인의 과거 사진을 갖고 방문합니다. 이곳에 방문한 이들은 전문의와 함께 과거의 자신에게 처방전을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31살이 된 한국남입니다. 네, 저는 20대 중반에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리를 잘 못한 탓에 재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처방전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닥터우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남 씨가 보내주신 사진들을 한번 돌아보고 협심증이란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처방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 군대 사진인가요? 맞아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 당시의 사진인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랬군요.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이 좀 어려웠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좀 겹치기도 했는데 그럼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이 흉통이 유발되셨나요? 네, 그렇죠. 우리 심장의 표면에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들이 존재합니다. 수도관이 오래되면 노폐물이 쌓여서 좁아지잖아요. 네. 혈관도 똑같습니다. 각종 혈관 질환에 의해서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혈류도 원활하지 않겠죠. 협심증의 경우에는 쉬고 있을 때는 거의 통증이 없는데요. 몸에서 더 많은 산소 공급량을 원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요, 계단을 오르는 상황, 그리고 어딘가 집중을 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 국남 씨의 경우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산소 공급량을 원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흉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협심증 환자들은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네. 이건 진짜 심각하다, 내가 무슨 병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기록이네요. 증상이 어땠었나요? 사실 평소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또 심장을 누가 쥐어 짜듯이 이런 통증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통증이 심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반복이 되니까 저는 이게 뭐지? 또 나아지겠지 하고 좀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국남 씨가 말씀하셨던 이 가슴 통증, 흉통은 협심증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빨리 자각하고 이것이 협심증의 증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남 씨처럼 흉통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안정 시에는 통증이 없다가 급하게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통증이 유발된다. 두 번째, 통증이 1분에서 15분 정도 유지되다가 안정이 되면 가라앉는다. 세 번째,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쁘다. 네 번째, 협심증 혹은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기타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 다섯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등이 있어서 협심증의 고위험군이다. 가슴 통증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도염도 있을 수 있고요, 소화불량도 있을 수 있고요, 운동하다가 근육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 흉통이 유발되신다면요, 즉시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의와 상의하신 것이 좋습니다. 협심증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놀라고 충격이 많이 받아서 그 약도 잘 챙겨 먹고 생활 습관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병을 앓다 보니까 약간 느슨해지고 무뎌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술도 먹고 또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럼 이게 또 증상이 재발하셨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속적인 생활습관 관리는 필수입니다. 특히나 협심증의 경우는 증상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칫 좋아졌다고 방심하실 수 있습니다. 협심증이라는 것은요, 혈류가 줄어들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까지를 말합니다. 이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되면요, 협심증을 넘어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은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협심증 환자의 경우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필수이고요, 금연, 금주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내원해서 정기적인 심혈관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방전을 써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습관 관리만 잘해도 심혈관계 질병 재발률을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 및 운동을 통해서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중 2위를 차지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께서는 가슴 통증이 있더라도 무시하고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장질환은 나이를 묻지 않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가슴 통증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길 바라겠고요.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과거의 나에게 처방전을 전송하겠습니다. 동남아, 가슴 통증이 있다고 막연하게 인터넷 검색만 하지 말고 꼭 병원 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어.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는 너가 굉장히 놀랄 거야. 병원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울기도 할 텐데 내가 살아보니까 좀 무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건강관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너가 방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어. 우리 건강하게 잘 살자. 파이팅!